영국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당과 보수당 중심 구조가 사실상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국 지방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개혁당, 리폼 UK가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기존 2석에 불과했던 정당이 무려 1,454석을 확보하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집권 노동당은 절반 이상의 의석을 잃었고 보수당 역시 큰 폭으로 후퇴했습니다. 사실상 양당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흐름은 분명합니다. 기존 양당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노동당은 집권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보수당은 브렉시트 이후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를 개혁당이 파고든 겁니다. 특히 이민자 제로, 영국인 우선과 같은 단순한 메시지가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념이 아니라 체감되는 변화를 선택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당장 정권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지방 권력이 중앙 정치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향후 총선과 정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비 문제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고 물가는 매년 5에서 10%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민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경쟁이 심해지고 저임금 일자리 압박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직접적인 소득 문제입니다. 셋째, 지역 격차입니다. 이른바 레드월, 노동당의 전통 지지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기존 지지층까지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당 대표 나이절 페라지입니다. 그는 브렉시트를 이끌었던 인물이지만 그동안은 비주류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단숨에 총리 후보급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오히려 대중에게는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승패 문제가 아닙니다. 양당 체제에 대한 피로감, 경제 문제 해결 실패, 이민 이슈에 대한 불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정치는 누가 더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살게 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이번 선택이 일시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전환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